마이크. 아. 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움학원 공학사 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료집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자료집 봐주시면 되고. 날씨가 오늘 엄청 춥네요.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신 만큼 힘들게 오신 만큼 좋은 정보 듣고 가실 수 있게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내년 기준으로 대치 서초 압구정 지역에서 17년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압구정 세티엄학원에서는 재학생 고1, 고2, 고3 수업 진행하고 대치 세정학원에서는 고3 그리고 멘토스 재수종합반이라는 곳에서 재수종합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수반 수업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 지역에서 현재 재수반을 하는 대치동 선생님 중에 이제 압구정 지역에서 고1, 고2 수업하시는 선생님 거의 없는 걸로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네, 사진은 제일 잘 나온 걸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고3 재수생들 수업하면서 좀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좀 달라졌는데 교육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미리 좀 하고 왔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알고 아이들이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업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간략하게 어떤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이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 아이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봤는데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서가 조금 있는데 비유와 상징에서 나온 한 권으로 끝내기 요거 이제 고1 예비 고1 교재 제가 꽤 오래 썼었고 지금 제 자체 교재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투스에서 출간하고 있는 수능 기출의 바이블 거기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쓰는 경험도 많고 제 개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라는 타이틀인데 입시가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수능 국어 난이도가 많이 상승한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조금 그래도 예년보다 쉬웠는데 그거는 이제 반사효과고요. 사실 전반적으로는 많이 까다롭고 현재 애도 1등급 컷은 90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꽤 오랫도록 지속되다 보니까 고교 내신 국어도 난이도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내신에서부터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 학교에서도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수능형이라 그러면 좀 막연하니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배운 걸 그대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외웠고 그 다음에 외운 부분들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외부 지문들이 나와요. 배우지 않은 작품이나 배우지 않은 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능이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도대체 수능이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지 요게 올해 저번 달에 왔던 실제 수능 기출 지문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과학 지문이거든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제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그럼 이 문장의 포인트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 그리고 그것을 대사량으로 구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 대사량으로 구한다인데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이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그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안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그러면 이 문장 열량으로 정의된다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대사량이라는 거는 총 열량 소모량으로
구하는 건데 그 열량을 어떻게 소모하냐면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정말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 쾌적한 온도 편히 쉬는 동안 공복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소모한 에너지 열량을 가지고서 기초 대사량이라는 걸 구한다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두 개 띡 던져놨는데 그 상태 그대로 읽어나가면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부분 고3 때 해요. 공부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아이들의 특성상 그걸 고3 때 하면 무슨 느낌인지만 알고 끝나요.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 답답하죠. 미리 좀 아이들이 이런 문장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요. 자, 이제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특성이 세 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한번 좀 점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직관적 판단에 익숙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 세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들은 직관적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고 누르면 돼요. 거기에 있는 아이콘 모양대로 누르면 시계가 나오고 아이콘 모양대로 누르면 인터넷이 뜨고 아이콘 모양대로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의 과정이 빠지고 직관적으로만 정보를 판단하거나 습득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함을 느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내용이겠지 판단하는 과정들을 일상생활에서 거의 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근본적인 독해 경험 부족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책을 많이 안 읽은. 근데 이제 어렸을 적에 책을 그래도 좀 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적에 읽는 책들은 대부분 다 그냥 그것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러니까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얼마나 읽었는가.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 번째가 빈약한 지구력인데 아이들 혹시 핸드폰 많이 보죠?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들 어머니도 한번 보셨나요? 요새 최근에 유행하는 게 인스타에서는 릴스라는 거고 유튜브에서는 쇼츠라는 건데 길어봐야 1분입니다. 짧으면 25초, 30초. 엄청 자극적이고 짧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뭐 3, 40개씩 애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는데 웬만하면 핸드폰을 못 보게 하려고는 하는데 몰래 봐요. 그전엔 안 봤는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미는 있어요. 저도 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길게 지속하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짧게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벌써 20초 30초를 보는 동안에도 다음 걸 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길게 글을 읽어야 되고 수능은 80분을 글을 읽으며 시험을 봐야 되는데 1분 2분 단위로 집중력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보는 데에서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 다 해당되면 빨리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끝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입시 저희 목표 입시죠. 아이들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제 어제 수시 발표가 났습니다.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계속 가르쳤던 학생이 어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서 그 친구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도 열심히 보고 그런데 이제 합격하니까 모든 것을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입시라는 끝을 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올바르고 정확한 시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 이제 수업 준비는 문학하고 독서 위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학하고 독서가 중요하다. 이제 어머님도 생각하시고 문법도 중요하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법은 암기 과목이라서 미리 하면 좋습니다. 미리 하면 좋고 반복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까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일에 문법이 정말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수요일 날 문법 특강이 있어서 그거 보내주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수업에서 문학하고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문학 뭐 어렵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두 번째
문학을 막상 공부하려고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문학은 왜 공부하느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문학 수업 관련해서 이제 사용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죠. 삼성하고 애플. 근데 이제 누가 인터넷에 재미삼아 올린 건데 삼성 핸드폰은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다 넣어봤어 라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애플은 네가 뭘 좋아하는지 상관없고 넌 이걸 좋아하게 될 거야 하고 만든대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이제 어떤 회사 거를 쓰는데 제가 뭐 어떤 특정 회사를 칭찬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 저는 사람이라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너 이걸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태도에 끌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보면 이제 아이폰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아이폰이 엄청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딱 이제 꼬집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을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게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부분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문학은 그냥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문학 어떻게 공부해?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가 고3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을 왜 공부하는지 그다음 일반적인 글과 무엇이 다르냐? 시가 완전히 다른 글이에요. 시는 감정의 추체험이라고 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추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시는. 근데 아이들이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시는 그냥 어려워. 암호문 같아.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들만 계속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시인이 생각하는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글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봐야 되고 소설 같은 경우는 삶과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보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삶들이 반복되어 왔고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학을 봐야 되고 그냥 문학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부분도 역시 그 문학의 특성과 관련해서 시는 정서를 파악하는 소설은 인간과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글을 봐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 보내고 점수 받는 정도로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사실 이제 독서가 비문학이라는 부분이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왜 어려운지 잘 이해하고 그 어려움에 대비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 문자 체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글이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글자입니다. 다만 이 글자의 특징이 뭐냐면 표온 문자라는 거예요. 표온 문자는 오직 소리만 냅니다. 글자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글자로 수없이 많은 단어와 어휘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 글자인데 이 부분은 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세종대학교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만드셨다라는 건 맞는데 사용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글자는 어떤 뜻도 없어요. 어떤 뜻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소리를 낼 수 있으면 그 소리를 인식할 수 있으면 그걸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적도가 높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집적도를 읽을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휘를 그냥 단어로 외워라로는 그 순간순간의 어떤 만족도나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해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글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매주 1회 과제 형식의 지문 읽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상담 많이 받는 게 선생님 저희 아이는 어려서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읽으면 좋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의문의 기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아이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읽으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책을 읽으면 좋지만 책을 읽는 아이라면 그런 걱정이 형성되질 않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 구성 정도의 분량의 글을 매주 읽게끔 매일 읽게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과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계속 노출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어는 한국어니까 모국어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적당한 분량을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읽는 연습을 좀 해야 그래야 글을 읽는 이제 태도나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과제 수행인데 서답형이라는 게 글로 쓰는 거죠.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것만 해요. 그리고 표현하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근데 글로 쓴다라는 건 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아이들의 특성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은 아이들 많이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인 거에 익숙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뭔가를 표현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 말보다는 글로 쓰는 건 더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글을 쓰겠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 구성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재를 주로 쓰기 때문에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정교재, 이게 과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보통은 문학이나 독서를 이제 최신 기출이나 모의고사 등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구성을 하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과제 그리고 서술형, 서답형 써서 아이들이 낼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제일 크게 또 신경 쓰는 부분들은 과제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써왔느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랑 손발 오래 맞춰온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이제 검사를 해서 선생님 이 친구는 이제 3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하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썼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정리 안 하고 썼어요. 그 다음에 잘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서술형 써온 거, 서답형 써온 거 점검해서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과제 구성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8주 수업을 스타트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주차별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 봐주시면 되고 관리는 뭐 비슷비슷한데 당연히 이제 매주 문자 발송 드리고 그다음 저희 이제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뻥 나가면 또 안 봐요. 그래서 한 10분 내외로 구성을 해서 복습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과제 점검 결과표가 나가는데 매주 이런 식으로 과제 점검표가 나갈 겁니다. 아이들 어떤 식으로 써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과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과제 점검표가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문자가 나가요 매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학 때 주로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해와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좀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최소한 부담은 가질 수 있게 매일 아침 10시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 영상을 봐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잘 봤다고 연락 온 분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다 시험지를 받아요. 시험지를 받아서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다 타이핑을 해서 이제 대치 그다음에 압구정 지역에 많은 기출 문제들을 따로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리뉴얼이 안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수시 발표가 나서 작년도에 이제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간 친구인데 선생님 수업 어떤지 좀 써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식적으로 약간 쓴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이과 출신인데 국어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1학년 때부터 이제 국어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줘서 국어 수시 이 친구는 정시로 갔거든요. 근데 국어 이제 1등급 잘 맞고 갔었고요. 뭐 고대 간 친구, 그다음에 연대 간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길고 긴 세월이기는 한데 지금부터 많으면 6년, 짧으면 4년 정도를 입시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입시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 받을 겁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이렇게 준비했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 마무리 짓고요. 혹시나 이제 수업과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사항이 있으면 학원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어를 배우다 김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